민주당 공천 갈등 과정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고민정 의원이 10일 최고위원 복귀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민정을 만나 최고위원 복귀를 재차 설득했습니다. 홍익표가 원내대표지만 혼자서는 최고위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홍익표와 고민정 두 사람은 줄곧 같은 의견을 내면서 최고위 자리를 이어나갔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민정에게 공천이 사실상 끝난 만큼 최고위에 복귀를 하여 총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들은 고민정 의원은 사실상 최고위원을 복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보도대로 만약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불필요한 내부 갈등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10일 일요일에는 남양주병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남양주병 여론조사 결과도 좋게 나와 김 의원의 첫 스타트를 기분 좋게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인일보가 의뢰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3월 8일에서 9일 이틀간 남양주병 504명을 대상으로 여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49.4%, 국힘당 조광한 전 시장이 36.2%로 나와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워낙 국힘당 후보자와의 인물 대비 역량이 큰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주당 비례대표 4명을 뽑는 후보 중에서는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선택을 받았는데 전지혜가 비례 1번, 김윤희 비례 12번, 정영희가 비례 18번, 임태훈이 비례 20번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비례 18번과 20번은 정당 지지율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당선 가능성 범위 밖으로 아슬아슬하여 나중에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는 시간도 너무나 짧았고 절차 또한 투명하지 못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어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어 오후 늦게 출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원내대표진들과 의원들은 이종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달려가 기다리며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종섭 또한 그 시간대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고 마치 연막자천을 펼치듯 몰래 우리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MBC가 유일하게 호주로 도망가는 이종섭을 취재했는데요. 이종섭은 태연하게 왜 이러냐며 다급히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죄자를 출국시키는 윤정부와 이것을 저지하려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과의 대립이 늦게까지 이루어진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원래 외국 대사를 임명할 때는 다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부여받고 사진까지 같이 찍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이종섭에게는 그런 절차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을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났고 이미 그 전에 대사를 임명하여 외국으로 갔으면 되었을 걸 이렇게 절차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순식간에 호주로 도망을 가버린 것인데 여기에 따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MBC의 보도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7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단독이라며 수사 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았다라는 주제로 공수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보니 02로 찍힌 번호가 나왔고 즉 구체적인 발신자를 보니 이태원으로 주소가 찍힌 대통령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 바로 11시 57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전 45분에서 50분 사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가 있은 직후 바로 다음날 바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를 시켜버린 것을 법무부에서 바로 해제를 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바로 10일날 일요일 주말을 틈타 출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섭의 갑작스런 출국 사건으로 인해 이 사건이 제대로 보도가 되어 국민들이 인식을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인천공항까지 나가 저지하려고 했던 모습처럼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제 있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의원들이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당원들을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요약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잘하고 정말 지역에서도 너무 열심히 한다. 진짜 꼭 필요한 인재다. 내 가려운 곳을 정말로 확실하게 긁어주는 사람이다. 오랜만에 정치인다운 정치인 만났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달려보겠다. 그런 각오를 좀 가져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앙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해결 안 되고 도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국회의원이 중앙 무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지지자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회 내에서 그리고 중앙정치 내에서 수많은 인맥들을 형성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힘이 나옵니다. 제가 비록 초선이었지만 민주당에서는 나름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이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단체장들이나 기관장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검찰개혁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검찰개혁을 지금 할 수 없으니 의원님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뒷받침하는 방법은 의원님의 지역을 저희들이 열심히 돕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역을 정말로 챙기고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뵙겠지만 지금처럼 중앙에서도 제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그 쌓여진 힘으로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동하는 정치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는데, 행동하는 정치 그 이면 혹은 그 다음은 배신하지 않는 정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많은 배신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셨고 정치에 실망감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신은 옷 색깔을 바꿔 입는 배신도 있지만 뽑아준 주권자들, 당원들, 지지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서 배신하는 것도 배신하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정치, 민주당의 가치를 누구보다 열심히 키워내는 정치, 그리고 뽑아주신 주권자들과 늘 소통하면서 주권자들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런 정치, 그래서 행동하고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강력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